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월 9일인데요. 오늘 화요일 시장은 약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업종별로 그리고 특징주들이 상당히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게임스탑, 미국바, AMC 뭐 이런 주가로 지금 공매도의 타켓을 뛰어넘는 뭐 한국판 밈 주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는 두산 오늘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순환매를 거의 다 돌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마존 CEO 베이조스죠. 얼마 전에 또 뭐 이혼에 따른 그런 어떤 이혼 분할 소송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런 걸로 또 핫하게 기사도 나왔었던 아마존의 CEO 베이조스가 정말로 우주 탐사를 본인이 직접 동생과 먼저 간다고. 사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일론 머스크, 그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오너죠. 테슬라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베이조스가 이렇게 되면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날짜는 20일, 7월 20일로 미국 시각으로 우주선을 탑승했다. 그죠? 베이조스의 나이가 지금 뭐 대머리 아저씨라서 그렇지 57세밖에 안 됐습니다. 57세밖에 안 했고요. 이 형님께서 4달 우주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어저께 밝혔고 5살 때부터 우주여행을 나는 꿈꿨다. 7월 20일에 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고 가장 위대한 도전을 가장 친한 친구 동생과 할 것이다. 사실 다음 달 5일에 아마존의 CEO 자리에서 사임하고 회장으로 물러나는데 그리고 나서 15일 있다가 우주여행을 떠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우주 관련주가 1월, 2월에 좀 상당히 높은 시세를 냈었고 뭐 세트레가 인공위성 이런 종목들이 뭐 4배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보였었다가 좀 한 4개월 정도 쉬었었는데요. 다시 테마가 붙는 것인지 정말 기대감이 붙는 것인지 사실 우주 관련주들이라기보단 어반 그죠? 에어 모빌리티, 도심항공 이거에 대해서 하나그룹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우주산업과 어쨌든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시세를 낸 종목이긴 하지만 핵심은 앞으로 계속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소식이 또 있었어요. 뭐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뭐 500불대까지 내렸다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입질 하면서 야 이거 뭐 트럼프보다 더 막말하네 그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계속 좀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 왜 저럴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테슬라 주가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변혁적인 상당히 수요 덕분에 급등할 수 있다고 미국의 웨드부시라는 그런 이제 증권사에서 1000불 넘어갈 거다. 현재 주가에서 70% 높다. 한 600불 하고 있잖아요, 지금. 600불대 왔다 갔다 이렇게 위아래 하고 있는데, 뭐 한때 900불대까지 갔었다가 지금 조정을 30% 정도 받았죠. 그죠? 30% 좀 넘게 받았는데, 결국 단기적인 가속에 따른 방지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떠드는 것과 테슬라의 본업과는 사실 다른 문제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컸었던 테슬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소식이 있었죠. 인도에서도 테슬라를 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의 뭐 전기차 모델도 상당히 많지만 여전히 그저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어떤 마켓쉐어 이런 것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주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거고 여기에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 그죠? 라이다를 심었냐 안 심었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 밤사이 테슬라 주가가 605불에 끝났었는데요. 테슬라를 저도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HTS 보고 오늘 시장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 고점 그죠? 3266포인트죠.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뭐 10%대 거의 급등한 날 10% 가까운 장중 고점을 못 넘었지만 어쨌든 종가상 고점을 어제 넘었었고
소리 소문 없이 그때처럼 급등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19조, 코스닥 10조. 야, 이게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시장 30조 가까이 됐죠. 얼마 전에 거의 25조까지 빠졌었는데 올라가면서 좋은 거래대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간이 붙었는데요. 금융투자 차익거래 이거 뭐 언제든지 사고팔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수를 급하게 올리면 그 금융투자의 물량은 좀 조만간 또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습니다. 연기금이 팔았어요. 하필 오늘 연기금 팔았고 연속적으로 어제 나흘 동안 샀었는데 오늘 팔았고 코스닥은 계속 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천억 가까이 좀 팔았고 외국인도 어쨌든 최근에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다가 갈팡질팡 조금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오늘 운수창고 뭐 해운업 지수 그죠? SCFI 운임지수 상해 운임지수인가요? 이게 오르면서 싱가포르 운임지수죠. 이게 오르면서 또 HMM이 최근에 좀 때려 맞았었는데 오늘 좀 오르는 모습 보였고 해운주들 뭐 대한해운 이런 것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보시면은 전기전자나 화학, 금융,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약했고요. 그쵸? 의약품은 밤사이 이제 그 바이오젠의 FDA 승인이 있었죠. 알츠하이머 관련 이제 치료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센티는 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이 또 뭐가 있다 뭐 피플바이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엮였냐 이런 거보다는 그런 미국의 바이오 센티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테마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차트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급하게 4월달에 이게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올리면서 했었는데 다 꺼졌다가 좀 위태하게 보였다가 그죠? 쌍바닥을 찍고 W자형으로 꺾고 올라가면서 여기도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은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보면은 제조랑 제약이 강했고요. 역시 미국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 이런 것들이 컸지 않았나 생각 들고 나머지 업종들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난번 거의 저점을 수평선을 이으면 거의 저점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지수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월에 좀 월봉상으로 좀 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죠? 일봉으로 볼까요? 땡겨서 지금 계속 삼각 수렴을 한 올해 1월에 그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다가 이게 위로 방향은 지금 분명히 튀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RSI 지표, 가을 지표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한번 큰 양봉이 6월에 나오면 다시 한번 뭐 FOMC든 아니면 여름에 테이퍼링 이슈든 이런 게 나오면은 지수는 한번 조정받고 큰 그림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어떤 그런 체질적인 변화가 결국 지수를 강하게 하방 경직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꼭 나쁘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테이퍼링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긴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13년에도 5월에 발표하고 뭐 12월부터 시작했고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월간 아시겠지만 1200억 불인가요? 그쵸? 이거를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동안 산 자산을 그냥 급격히 축소하면은 연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축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이 또 2,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리라는 것도 알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지금 대차대조표 연준의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는 오히려 23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시장에서 연준이 이미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기가 정말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린 고용, 완전 고용, 그쵸? 지난주에도 고용이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게 발표됐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시장을 경계하기보다는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자면 뭘 사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종목들 순환매가 다 돌았습니다. 1월 달에는 대형주가 그죠? 급격하게 올랐었고 아까 이제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우주 관련주들 이쪽이죠. 뭐 이쪽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했었고 뭐 자동차도 많이 올랐었죠. 자동차도 올랐었고 2월, 3월, 4월 시클리컬 업종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의류, 패션, 섬유유부, 뭐 소비재 그리고 뭐 엔터주 그리고 운수 창고 이런 것들은 해운주 이런 것들은 정말 운임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올랐었는데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순환매는 결국 끝났다. 그래서 안 비싼 주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작년에는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시장을 땡겼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2차전지죠. 그래서 비싸다. PR로 밸류를 주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미래 가치를 아무리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라도 땡긴더라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다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 올해 초에 지배적이었는데 다수남매를 돌았고 업종별로 이익도 일부 업종을 빼고서는 다 이익이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반 경제익을 만들어낼 거고 2분기, 3분기 계속 견조하게 갈 업종을 굳이 꼽자면은 반도체, 그죠? 반도체 이쪽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소비재 음식료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의 회복에 대한 하지만 오프닝을 하더라도 여행주 최근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백신 이후에 여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캐시플로에 따른 그런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을 살 것이냐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계열사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약했던 반면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죠? 아까 바이오센티의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현대차, 기아, 모비스 최근에 운수 자동차 점유율 미국 시장의 점유율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가 계속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 금융주는 좀 조정받았고 조선업종, 케미컬 업종 역시 사이클 한번 순환매 돌고 계속 좋다 하는데 오히려 2분기가 피크아웃 된다면 3분기 공급 가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차익 신호를 나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성 3인방도 오늘 강했고 2차전지, 수소, 전기차, 친환경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좀 약했고요. 엔터주들도 상당히 오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식료는 상대적으로 화장품과 같이 대형주 빼고는 강했고요. 바이오는 상당히 센티가 좋았습니다. 미국발 나스닥 지수의 나스닥 바이오테크의 3% 이상의 급등의 모습이 좋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소식 그쵸?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반도체 계속 좋다는데 계속 제자리예요. 제자리인데 오히려 매직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핸드셋도 2분기가 결국 기저효과로 3분기부터 상당히 좋아진다면은 한번 사볼만 하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베이조스가 우주산업 이쪽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성장을 그리는 거냐 지금의 이런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업이 변모하는 기업들은 지금의 어떤 이런 아까 그 경기가 순환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성장성을 좀 보시고 스토리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5G 관련주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요. 지난주까지 계속 또 때려맞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쪽이 반도체가 올라야지 5G도 같이 올릴 수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나 오늘 하이닉스 웨이퍼 불량 이런 이슈가 있어서 2조 원 손실 이런 시장의 누머도 있었는데 사실 흔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적인 손실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다. 결국 누머의 시장에 좀 반도체가 흔들렸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다. 큰 그림에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DA 알츠하이머 신약 소식에 바이오센티도 살렸지만 이번 주에 있을 ECV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연준의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망세는 보일 수 있지만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은 순환매가 다 돈 만큼 여기서 정말 안 비싼 주식이 없다. 그러니까 싸다는 주식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건설주들이 계속 좀 좋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건설업종 우리나라 지금 또 주택 정책 이런 것들 대출 정책 이런 것들 좀 풀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내년에 또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보단 기업의 본질을 보시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주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